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리고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바로 가족들은 무사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시탈TV의 정하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혼자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는데, 제 탈북 스토리에 보니까 뭐 거의 2000개에 육박하는 댓글들이 달렸던데, 이런 질문들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탈북을 할 때 왜 추격조가 안 붙었냐, 이런 질문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 한국에서 삶을 응원한다는 댓글도 많았었고, 그리고 금방 왔을 때 어떻게 잘 정착을 했냐,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질문들이 달렸는데, 오늘은 뭐 한 3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왜 추격조가 안 붙었을까? 여러분, 정말 안 붙었을까요?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제가 넘어올 때 북한 군인들이 발견하고 총탄 12발이 제 머리 1m 위로 날아갔다고 탈북 스토리에서 말씀을 드렸죠. 정말 운 좋게 총알이 비껴나갔고 저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추격조가 바로 붙지 않았냐? 당시 오두고둑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했고 어두워질 때였습니다. 한국 저서 쪽에서는 불이 조금씩 켜지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었고, 북한 군인들은 총을 쐈었고, 저는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됐었죠. 근데 그 자리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만약에 그때 수색대가 이렇게 딱 들어왔다, 추격조가 붙었다 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철책이 그때 다 파괴됐다고 할지라도 하루 종일 그때 막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복구 작업이 완성이 됐으면 고압 전기가 투입이 됩니다. 근데 추격조가 붙었다?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가려면 그걸 보고를 다 해야 되고, 사단 지부에서 전기를 껐다가 다시 넣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껄끄러워 가지고 추격하지 않았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추측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좌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추격조가 들어와가지고 그 DMZ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제가 들어왔을지, 어느 정도까지 탈북을 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군인들도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DMZ 안에 38 분계선이 있습니다. 38도 선이 있는데 DMZ 한 2km 정도 되는 그 가운데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측 1km, 우리 한국 쪽 1km 되는데, 분계선을 넘으면 우리 군이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 방송을 한 뒤 다시 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경고 사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룰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군이 함부로 들어와서 DMZ 안에서 활개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추격조가 안 들어왔을까요? 이건 나중에 제가 우리 국군 장병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당시 근무를 섰던 장병이 제 탈북 스토리를 보고 인스타로 DM으로 막 왔습니다. 제가 넘어올 때 근무 섰던 장병한테서도 연락이 와가지고 밥 먹기로 했었는데, 뭐 그때 좀 코로나도 겹치고 뭐 여러모로 해가지고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는데, 그 옆쪽 처소에서 근무 섰던 분이 이렇게 막 답장이 온 거예요. 자기는 다음날에 나가서 근무를 섰는데 옆쪽 처소에서 하늘씨가 들어온 걸 발견했다라는 걸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 그 군인들이 29박 30일도 나가고 정말 많이 부러웠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막 주고받고 얘기를 나눴었죠. 근데 사실 제가 그분이 있었던 초소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저한테 지금 DM이 온 분한테. 왜냐면 그쪽 초소가 조금 앞으로 나와 있었던 초소였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더 빨리 오고 싶어서 제가 그쪽 초소를 택하려고 했는데, 그쪽 초소를 택하려면 강을 하나 건너야 됐습니다. 근데 그 강을 건너기에는 물살이 너무 세서 조금 더 가더라도 강기슭을 따라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슭을 따라서 내려왔던 분이었죠. 근데 그 옆초소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다음날 근무에 올라가는데 북한 군인들이 군견을 끌고 DMZ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시 장비를 이렇게 쭉 보니까 군인들 몇 명에다가 군견 한 2-3마리, 그리고 AK 소총을 맨 군인들이 그 38분계선 거기까지 강기슭을 싹싹 훑으면서 내려왔더래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근데 그 소리를 듣는 게 정말 소름이 돋았었고, 제가 조금만 더 잤더라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 탈북 스토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폭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정말로 긴박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한국군 초소를 향해서 정말 다시 다름질 쳐서 내려오다시피 했었고, 근무를 잘 서던 장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이렇게 기순 유도를 해가지고 제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죠. 네, 이렇게 첫 번째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답변입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그 이후의 삶은 어땠는가, 국정원 편과 하나원 생활편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3개월 정도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를 받는 이유는 간첩이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조사를 받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적응하기 위한 그런 기초 교육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고요. 교육은 뭐 한 3개월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조사도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은 한 보름 정도, 길면 보름, 정말 조사할 게 없는 사람들은 한 2, 3일 그리고 한 주일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20일 정도 조사를 받았고요. 남들보다 좀 빡세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가 얼마나 빡센지는 추후에 말씀을 드릴 테지만 제가 원형 탈모 걸릴 정도였어요. 네, 그 정도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인지 아마 대략 감이 가실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한국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그 삶은 정말 치열했죠.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었고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뭐 거의 못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 알바는 못 해봤어요. 카페는 못 해봤고 배달도 해보고 정말 비 오는 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택시 바퀴 밑에 굴러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바로 때려쳤어요. 그 다음날 내가 어떻게 넘어왔는데 여기 와서 배달하다 죽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알바를 이렇게 찾았었고요. 그리고 건설 현장에도 나가봤어요. 정말 그 무더운 여름날에 바지에 막 세타얗게 소금이 막 배일 정도로 일도 해봤었고 거의 뭐 못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는 프리랜서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대학생이면서 유튜버고 굉장히 뭐 바쁩니다.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였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참 많았었고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그리고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참 나쁜 길로 안 빠지고 정말 좋게 잘 성장을 했다. 왜냐면 제가 좀 어릴 적에 왔잖아요. 그때 왔을 때가 이제 10대, 20대 초반 그때였는데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만 잘못하면 나쁜 길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럴 위험성도 있었는데 옆에서 좋은 분들이 많이 케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의 모습으로라도 여러분들께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고요. 물론 여러분들의 응원도 많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응원해주신 그런 부분들도 큰 힘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말씀드린다면 그거였어요. 경제적인 부분도 어려웠었고 그리고 물론 경제적인 부분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극복을 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문화 차이 이런 부분은 시간을 통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모로 많이 노력을 했었고 제 또래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모르면 물어보고 습득하려고 했었고 또 감각적으로 이렇게 캐치하려는 그런 것도 되게 많았었어요. 저 사람이 저런 용어를 쓸 때는 저게 어떤 단어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런 직감적으로 이렇게 딱 캐치를 하는 그런 방법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기도 했었고 세 번째가 좀 외로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혼자 왔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게 좀 컸습니다. 고향이나 그리고 또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도 가장 컸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생겼었고 친구들도 많이 생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잊혀져 갔었고 한 가지 달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였어요. DMZ 쪽으로 갑니다. 저기 임진각 쪽에 가면 통일 전망대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제가 근무하던 데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었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군인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볼 수 없습니다. 10년이 지나야 볼 수 있기 때문에 딱 드는 생각이 10년을 버텨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북한에 있었으면 이런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군 생활을 정말 힘들게 하고 있을 텐데 이 외로움은 이 그리움은 그냥 배부름에서 오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넘어올 때 그 초심을 다시 한번 다잡는 DMZ를 보면서 총탄이 빗발치던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맨날 그렇게 갔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 때마다 정말 좌절하고 싶을 때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때마다 가서 다시 초심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어려움을 좀 극복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리고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바로 가족들은 무사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저희 가족들은 다 무사합니다. 왜 그랬냐? 제가 언론에 노출이 안 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탈북민들이 35,000명 넘게 와 있는데 그 35,000명을 일일이 다 처벌한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북한에서 어떤 엄중한 죄를 짓고 왔다던가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처벌이 좀 따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왔다는 게 다 알려지면은 어떠한 처벌이 좀 따를 겁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 실종 사망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좀 가족들이 무사하지 않았냐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모로 좀 명쾌한 그런 대답이 됐기를 바랍니다. 강유는 아직 부모님들하고 연락이 아직 안 됐어요. 저는 연락이 됐냐 이러시는데 그건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유익한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항상 재밌고 진실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